안녕하세요, 달쌤입니다. 오늘은 지메일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능 7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메일 사용할 때 유용한 기능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라벨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메일 리스트를 보시면 제목 첫 부분에 이렇게 딱지처럼 붙는 형태고요. 지메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상단의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개인이 설정해서 메일별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라벨을 설정하기 위해선 메일을 클릭하시면 요 상단의 아이콘들 보이죠?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아이콘이 라벨을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제가 원하는 라벨들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라벨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이름들을 본인한테 맞게끔 작성하셔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라벨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라벨들은 왼쪽 기본 메뉴 밑에 본인이 생성하신 라벨들이 좌측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를 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점점점 모양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서 라벨별로 색상을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맞춤 색상, 본인한테 맞는 색상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색상 외에도 라벨 목록에 아이콘, 표시 숨기기 이런 기능이 있고요. 수정을 통해서 이런 제목 같은 것도 다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벨을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해당 메일에 스타벅스 요거에 관련된 메일은 본인이 라벨에서 뭐 쇼핑에 관련된 메일이다. 그리고 스타벅스 이벤트에 참여하겠다 싶으면 뭐 투 액션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메일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라벨 딱지가 붙죠. 그래서 적용된 이런 라벨 값들은 이렇게 아까 to action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to action을 클릭하시면 액션에 대한 라벨이 붙은 메일들만 다 필터링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 기능을 통해서 메일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언제든지 쉽게 원하는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터링 기능입니다. 필터링 기능은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구독 알림 설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유튜브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분이 구독을 하셨을 경우 그리고 뭐 댓글이 달렸을 경우는 이 소셜 카테고리에 메일이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리스트 중에서 제가 구독자나 뭐 구독을 했던 정보나 뭐 코멘트가 달렸다는 정보를 제 업무 메일로 다시 포워딩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이런 필터링 기능에서 가능합니다. 필터링 기능은 여기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 설정 값을 클릭하셔서 모든 설정 보기를 누르시면 지메일의 설정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필터 및 차단된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필터 설정해 놓은 값들이 보이고요. 하단에 새 필터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값들을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제목, 포함하는 단어, 제어할 단어 이런 형태로 필터링 할 그 요소들을 적용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 유튜브에 지금 워라독에 새로 댓글이 나올 경우 그 메일을 필터링해서 제 메일로 한번 보내는 설정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달리면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새 댓글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메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 새 댓글이라는 단어 포함을 시키고요. 필터 만들기를 만들겠습니다. 제목에 새 댓글이 달리는 메일은 앞으로 받은 편지함은 건너뛰기, 읽은 상태로 표시, 댓글은 중요하니까 저는 한번 별표 표시, 라벨 적용은 유튜브로 하고 다음 주소로 전달하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 업무 메일로 그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전달 주소 추가를 하면은 전달 주소 추가 버튼을 통해서 그 지메일 외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메일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된 메일들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메일로
다시 포워딩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세팅된 제 업무용 메일로 선택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필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 적용된 필터가 생성이 됐고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테스트로 제 동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라벨 딱지가 자동으로 붙었고, 그리고 제 개인 업무 메일로 아까 포워딩을 시켰죠. 바로 포워딩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심 있는 정보들을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메일로 필터링을 해서 지메일에서 전달해 온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설정해 두시면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 필터 기능을 잘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쌓인 메일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자동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 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받았던 메일을 구글 태스크에 할 일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좀 전에 했던 요 밀라노트 댓글에 대해서 이걸 할 일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메일 내용 부분 상단에 보시면 할 일의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구글 태스크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업무에 관련된 메일이면 이렇게 할 일을 등록을 해서 여기서 직접 또 일정 수정을 통해서 날짜와 시간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오후 타이핑으로 치셔도 되고요.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시면 구글 캘린더에도 등록이 돼서 알람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지메일을 통해서 투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서명 관리 기능인데요. 보통 이메일 서명은 업무적 성격의 메일을 보낼 때나 개인 홍보용의 목적으로 서명을 보내게 되는데 지메일에서도 여러 가지의 서명을 등록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에 맞는 서명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깔끔한 텍스트 형태를 좋아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메일 설정에서 모든 설정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 하단에 서명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단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서명 이름 모라도갭으로 해볼게요. 먼저 이름을 쓰죠. 공길동 대장 직함을 쓰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이퍼링크 값도 있고 이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뭐 볼드체 중요한 부분은 볼드체도 적고 링크 메일도 하고 여기도 링크 값 하면 자동으로 돼 있죠. 이제 서명이 작성이 된 겁니다. 항상 설정 값을 수정하신 다음엔 하단의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명이 적용이 된 거고요. 이제 편지 쓰기를 할 때 하단에 서명 삽입이 있죠. 방금 만들었던 요걸 하면 제목 쓰고 내용 그 밑에 하단에 이렇게 작성하신 서명이 항상 따라 붙게 됩니다. 다 작성하신 다음에 서명 기본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명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항상 기본으로 사용하실 서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된 서명값은 다음부터 편지 쓰기를 하시면 하단에 자동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디자인, 서명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지메일 시그니처 템플릿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wisestamp.com이 있어요. wisestam프는
지메일의 그 서명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고요. 이런 서비스가 여기 와이즈 스탬프 말고도 여러 있습니다. 우선은 와이즈 스탬프 로그인해서 구글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자,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네임에다가 핸드폰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옆에 바로 미리 보기가 진행이 되죠. 사진을 불러오시고 던을 하면 이렇게 사진도 등록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깔끔한 형태의 서명 디자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탭을 보시면 소셜, 그리고 템플릿, 디자인부, 앱 이런 형태로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 등록도 자신의 소셜 주소를 입력하시면 주소 입력이 된 소셜들은 자동으로 여기 서명칸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보면 이 기본 디자인이 아닌 가운데 선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요. 이거는 유로 버전에서 지원되는 디자인들입니다. 자, 일단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경우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포인트 컬러 같은 거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다 프로 버전에서 지원 가능한 기능이죠. 뭐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 텍스트 형식의 서명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지메일의 서명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 던을 하시면 이제 이 서명은 지메일에 사용할 거냐 여러 가지 메일 서비스들이 뜨죠. 지메일에다 할 거다. 컨티뉴를 하시면 리프레시 유얼 지메일 해서 지메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편지 쓰기를 눌러 볼게요. 편지 쓰기 하면은 와이즈 스탬프에서 등록한 서명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 값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월화독에 대한 서명 템플릿은 이렇게 아까 작성했던 서명 그대로 있고요. 마이 시그니처를 해서 아까 와이즈 스탬프에서 등록한 서명 디자인이 자동으로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명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다시 알림 기능입니다. 보통 스누즈 기능이라고 하죠. 방금 본 메일을 차후에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지정된 날짜를 입력해서 원하는 날짜에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단 아이콘에 보면 다시 알림 아이콘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오늘 6시에 볼 거다 처리를 하시면 좌측에 다시 알림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오후 6시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간이 나와 있고 6시가 되면 다시 이 메일이 받은 편지 업데이트 이쪽에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시간이 되면 읽었던 이메일이라도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메일만의 우수한 사용 편의성입니다. 지메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은 단축키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메일 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답장이라던가 전달, 첨부 파일로 전달, 삭제, 다시 알림 설정, 할 일 등록, 라벨 적용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원하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버만 해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보관 처리, 삭제, 읽지 않는 상태로 표시, 다시 알림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버했을 때 효과만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에서는 Shift 물음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 목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록들에서 본인이 잘 사용하는 단축키를 외워 두셨다가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편지 상세 화면에서 오늘 설명드린 라벨을 바로 적용하고 싶다면은 L키를 누르시면 바로 라벨을 호출하는 이 팝업 창이 뜨고요. 뭐 쇼핑을 한다
하면 바로 라벨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알림 기능인 B키를 누르시면 날짜 및 시간 선택해서 다시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원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나 편의성을 위한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여러모로 작업 시간이나 편리성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지메일의 유용한 기능 7번째입니다. 바로 부가 기능 서비스인데요. 부가 기능 서비스는 우측의 사이드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 창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크롬의 익스텐션처럼 지메일과 호환되는 여러가지 부가 기능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버거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 부가 기능들의 인기 있는 거 베스트, 그리고 카테고리 관련해서 생산성 도구들, 교육 관련된 것들, 구글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거, 지메일과 호환,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메일과 호환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뜨죠. 이 중에 뭐 저도 다 써보지는 못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일 트랙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메일 트랙이라는 요 부가 기능은 지메일에는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냈을 때 그 메일의 수신 여부를 상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설치를 누르시면, 이 앱을 설치하시면 그 수신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메일에서 탑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메일 트랙은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일 트랙을 설치하시면 사이드바에 메일 트랙 아이콘이 이렇게 설치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보낸 편지함에 이런 체크, 더블 체크 표시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이고요. 제가 테스트로 메일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안 보였던 하단에 요 이제 샌더 노티파이드 메일 트랙에 대한 노티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걸 여기서 리무브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한테도 보여주니까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유료 서비스예요. 유료 서비스인데 수신 여부 체크하는 기능은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결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일 보내기를 하시면, 메일을 보내면 이렇게 체크 아이콘이 활성화되고요. 받는 사람도 수신 확인이 된 상태면 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체크박스도 컬러가 입혀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것은 드롭박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드롭박스 for Gmail 해서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롭박스 부가 기능을 설치하시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이드바에 드롭박스 아이콘이 생기고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편지 쓰기를 하시면 이 하단에 드롭박스 아이콘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제 연결되어 있는 드롭박스에 있는 파일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편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메일에 관련된 화상회의를 빠르게 호출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줌에 대한 서비스도 지메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줌포 지메일을 설치를 하시면, 지메일에서 줌 부가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화상회의를 하고 싶은 메일을 받았을 경우 그 메일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요 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바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요 두 개가 생겨나죠. 스타트 미팅 해서 토픽은 요 메일 주제를 클릭하면 바로 토픽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대하고 싶은 사람 뭐 이메일을 적어주면 바로 줌에서 방이 생성돼서 상대방들에게 지메일로 메일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요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본인의 기호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 기능 서비스가 있으니까 한번 설치하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부가 기능들은 아무래도 지메일 서비스가 구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부가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것 또한 많이 메모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메일 트랙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시면 기존보다 로딩 속도가 살짝 느려지시는 걸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런 부가 기능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메일의 유용한 기능 베스트 7을 알아봤습니다. 아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